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것을 좀 배울 텐데요. 자, 트랜스퍼 러닝은 여기는 이 트랜스퍼라는 게 뭐예요? 어떤 변화되었다, 전환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원하는 기능을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타겟하고 좀 다를 경우에 그럼 타겟하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를 매칭시켜 준다든지 어떤 변환시켜서 어떤 값을 우리가 이제 이 웨이팅을 이제 어댑테이션 시켜준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영어로 할 경우에 영어로 계속하면 한국말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걸 인식을 못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한국말이 있을 경우에 어떤 도메인을 갖다가 이제 한글 도메인을 같이 이렇게 넘겨주는 뒤에 자세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스크하고 도메인에 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래시파이어에 여기에 있는 이 이름, 이게 바로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자, 태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라 하는 그런 임무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도그하고 캣가 같은 태스크는 같은데 단지 도메인이 다르다. 이게 도메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메인이? 이거는 사진이죠. 우리가 사진입니다. 이건 뭐예요? 만화죠, 만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도메인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는데 이와 같은 그림을 넣었을 때 과연 도구냐 캣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되지 않죠. 자, 이와 같이 해서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 그 도메인 다른 것들을 서로 맞춰주는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 한다. 이건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스크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 태스크가 만약 이것이 이 두 개의 네 개의 그림은 분명히 도메인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메인이 같다는 말은 주로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같다는 거죠. 이걸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단지 이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different task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그 다음에 도메인.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자,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구분하는, 이게 이제 이 간단한 테이블이 있는데, 자, 여기 소스 도메인이 있고요. 소스 도메인. 그 다음에 타겟 도메인. 사실은 이게 타겟 도메인 훨씬 중요하죠. 우리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타겟 도메인에, 자, 근데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이 타겟, 소스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어떤 큰 데이터 세트죠. 데이터 세트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 도메인, 타겟 도메인의 경우에 여기에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 자, 이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있다. 타겟 도메인에 아직 보통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쉬워요. 자, 소스 도메인은 굉장히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이 돼 있던 또는 언레이블 돼 있을 경우에도 자료가 많은 거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웹에서 크롤링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소스 도메인의 상에서 있는 데이터량이 이게 이 컬럼이고요. 그다음에 타겟 도메인에서 데이터량이 이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타겟에서의 레이블 돼 있고 소스 도메인에서 레이블이 없을 경우에 그러나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을 경우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셀프 토트 시킨다. 셀프 토트 러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만약에 서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스 도메인에서 많은 그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음성 인식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나의 특화된 음성 인식하고자 할 때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한 그런 학습이 될 경우에 그 데이터의 학습 결과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되는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멀티태스크가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나만 하면 좋겠지만 이미 있는 거 데이터에 이제 이 피처죠.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의 피처를 이것을 이제 소위 파인 튜닝 뒤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파인 튜닝에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방법을 우리가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귀납법적이다. 귀납법적인. 그러니까 귀납법적이 뭡니까? 귀납법적이 연역법적에는 아주 일반적인 가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우로 가져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연역한다 그런 얘기고요. 귀납법적은 많은 증거, 우리가 에비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까지 도달시키는 그런 그 방법만 하거든요. 그래서 인덕티브는 명확히 왜 이게 인덕티브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그 데이터, 이게 데이터들이죠. 레이블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타겟 데이터에 적합하게 이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 근데 트랜스덕티브는 우리가 이거에 사실은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디덕티브입니다. 우리가 많이 철학에서 나오는 디덕티브. 자, 연역법적이죠. 그래서 연역법적 방금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트랜스덕티브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 제가 사전 찾아봐도 없어요. 자, 이건 그냥 넘어서는. 아까 가장 간단한 예가 그거였죠. 우리가 소스에서는 우리가 소스 도메인은 그 실사, 그림이었어요. 사진이었어요. 근데 타겟 도메인은 만화였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 여기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이것이 이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에서 레이블이 없는 경우, 레이블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것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다 없는 경우에 소스도 없고 타겟도 없는 그런 언슈파이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언슈파이드의 그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이 있을 수 있죠. 클러스터링.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셀프 클러스터링 뒤에 있는데 셀프. 아까 셀프 토트처럼 스스로 좀 더 사족이죠. 자, 여하튼 클러스터링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들을 이제 몇 개 예를 좀 제가 가서 잘 설명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트리가 있어요. 자, 트랜스퍼 러닝에서 타겟 도메인에서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다. 어베일러블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도 어베일러블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레이블 데이터 타겟이 없는데 이 타겟 도메인에 레이블이 없을 경우에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 그런 얘기죠. 어베일러 할 경우에 자, 보세요. 여기 인덕티브는 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아주 작지만 휴하지만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의 레이블이 없을 경우, 자, 소스 도메인 레이블이 어베일러블 할 경우 나눠서 있을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러닝에 속하고요. 자, run simultaneously 같이. 그러니까 약간의 파인 튜닝 개념이 강하고요. 반면에 소스 도메인에서 레이블 데이터 없을 경우에는 셀프 토트 러닝을 시킨다.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반면에 트랜스퍼 러닝에서 레이블 데이터는 only 그러니까 타겟에서는 없고요. 소스에서만 있는 경우입니다. 소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똑같이 있는데 얘는 레이블 데이터에 타겟이 있고요. 얘는 없어요. 자, 이걸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인데, 자, 여기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디퍼런트 도메인 경우에. 그러나 이제 똑같은 도메인에서, 싱글 도메인에서, 우리가 싱글 태스크, 자, 같은 도메인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약간 다른 형태, 좀,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바이어스라든지, 또는 코베리언스를 갖다 좀 이동시키면서, 이제 파인 튜닝이죠, 또 시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스 도메인에서 소스와 타겟 도메인에서 레이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
unsupervised transfer learning,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트리를 살펴봤고요. 자, 좀 전 이 테이블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셀프 토틀 러닝의 예를 잠깐 보면요. 이제 우리가 learning to extract better representation. 소스 데이터가 unsupervised예요. 소스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네. 소스 데이터 no label. 아까 했듯이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타겟이 요거죠. unlabel 데이터. 그 요것이 레이블 데이터가 이게 타겟입니다. 이거는 소스. 네. 이것이 좀 많죠. 많고 좀 적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unlabel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것의 피처를 좀 더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better representation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다. 트랜스퍼 러닝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101개 클래스, 그 다음에 26개 클래스. 근데 우리 핸드리튼 디지트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여기다가 이제 그 셀프 토트 시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턴스를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셀프 토트 경우에 다 정리하면 소스 도메인에서는 레이블이 없고요. 타겟 도메인에서는 이제 레이블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야? 이거 데이터가 작다는 거죠. 데이터 비교적 작아서 그 작은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레이블 되어 있는 거지만 그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성능을 좋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 한 겁니다. 자, 멀티태스크 러닝을 볼까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네. 자, 그대로 보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same feature, same label을 갖는다. 그죠? 자, 멀티태스킹이 뭐라 해서 도메인이 같다 그랬죠. 도메인이 같아야 돼요. 자, 도메인이 같은데 단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이 다르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엘레펀트하고 사자를 이제 끄집어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는 사실은 재사용할 수가 없죠.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도메인이 같기 때문에 이 리웨이팅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멀티태스크 러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웨이트를 어저스팅해서 타겟 도메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그러니까 이 어떤 잘 돼 있는 어떤 그 퓨처가 그 망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VGG 망이라든지 어떤 망이 있을 경우에 내가 일부 망을 다른 타겟을 태스크를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멀티태스크라는 말이 뭐 동시에 두 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떤 다른 태스크를 사용한다. 다른 태스크를 우리가 적용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 코피런스 시프트. 어떤 변형이죠. 변형. 자, 그래서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 아까 좀 전과 같아요.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의 일종의 뭐예요? 레이블이 있는 거죠. 두 개 다 레이블이 있어요. 반면에 이 PX하고 PXT는 different by different sampling process.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트레이닝하고 우리가 테스트 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서로 similar 동일한 도메인은 같아야 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값들은 레이블링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테스트 도메인에서는 레이블링 없어요. 그래서 input a lot of label data source domain. 그러나 타겟 도메인에서는 레이블이 없다. 그 타겟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테스트라는 걸 의미하면 되고요. 소스 도메인은 이제 트레이닝에서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 도메인, 트레이닝 할 경우에 레이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의 레이블이 없는 경우. 근데 이것이 뭐냐는 걸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바이어스와 코베런스 시프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예요? 소스 도메인 데이터의 리웨이팅. 아까 방금 설명한 거 반복합니다. 임포턴트 샘플링에서 우리가 그 값을 좀 적합하게 만드는 거죠. 타겟 도메인에 맞게끔 새로운 레이블 데이터가 레이블이 안 된 데이터에서도 잘 맞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그러려면은 뭐야? 레이블 데이터가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소스 도메인 데이터하고 좀 브라이트니스라든지 뭐가 좀 바뀔 수가 있잖아. 단지 도메인은 같지만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값들이 차이가 날 경우에 그거를 변경시켜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트랜스퍼 러닝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도메인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네. across 도메인이죠. 역시 도메인이 달라. 그래서, source 도메인에서의 레이블 데이터.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는 unlabeled 데이터. 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얘는 뭐야? 도메인이 다른 거야. 아까는 도메인이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메인이 다름에도 커먼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찾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에서의 공통적인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만화로 그린 개하고 일반적인 사진으로 찍힌 개하고 다른데 그것을 공통성이 있는 것을 찾도록 하는 그런 공통적인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타겟 도메인 상에는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모델링을 해준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도메인 간의 디스턴스를 줄이도록 좋은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간의 디스턴스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피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잘 우리가 어크로스에서 성능이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언슈퍼바이드 러닝에 속한 소스 도메인, 타겟 도메인에서의 이 레이블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unlabeled 데이터. 자, a lot of 소스 도메인에서. 그리고 반면에 타겟 도메인에서는 unlabeled인데 똑같이 few야. 자, 그럴 경우에 이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클러스팅하라,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익스텐드해서 이것을 적용한다. 그렇죠? 자, 소스 도메인의 많은 데이터를 먼저 활용해서 어떤 그 피처를 익스텐스하는 알고리즘 만들고, 그 다음에 타겟 도메인에서 그것들을 클러스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이건 학습이고, 이건 이제 테스트가 되겠죠. 자, 학습을 먼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뭐, 거기까지 해도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테이블 하나하나 할 텐데요. 자, 소스 데이터가, 자, 이 소스 데이터는, 태스크하고, 다이렉트리 릴레이트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타겟 데이터 별도로 항상 있는 거야. 타겟 데이터 레이블이 있던 없던,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없는 경우를 했어요. 그래서 타겟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소스 데이터에 타겟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모델 파인 튜닝이죠. 그죠? 두 개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마다 터미널로지가, 용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읽어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죠. 자, 모델 파인 튜닝은 뭐냐? 모델 파인 튜닝은, 자, 이게 소스 데이터에는 large amount of data, 레이블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타겟 데이터는 레이블링은 있는데 굉장히 데이터가 적어요. 자, 예를 들면 소스 데이터가 오디오 데이터하고 트랜스크립션 from many speaker,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진 오디오 데이터, 음성 데이터하고 그것에 대한
번역,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겟은 뭐예요? 어떤 스페시픽한 유저들에 적용되는 오디오 데이터하고 그것의 트랜스크립션, 레이블이죠. 우리가 번역을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그 스피커에 어댑테이션 시켜주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을 일단 요걸 가지고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소스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이것의 이제 어려운 점이 뭐야? 챌린지 한 점이 타겟 데이터가 작죠. 우리가 충분히 그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어휘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이 그 적은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오버피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오버피팅이 뭔지는. 그래서 이러한 오버피팅 현상을 줄이는 것이 이 모델 파인 튜닝의 중요한 임무가 이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블록이 large amount of source data, many speakers input layer, output layer까지. 여기에 있는 중간이 이제 학습된 망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겟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요 망을 파인 튜닝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징 시켜줍니다. 이거를, 여기 망을. 그래서 처음에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이곳에 일부를 다시 튜닝하는 거죠. 일부를. 이곳에 있는 웨이트를 그대로 당연히 사용하면 테스트에서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도록 일부를 바꿔준다. 이 모델을 파인 튜닝 해준다. 이렇게 이 용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스 데이터 인풋이 여러 개의 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망, 중간망, 파이널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그 only train the rest layer, prevent overfitting.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카피 왔어요. 카피, 선 파라미터를 카피했어요. 그러나 어떤 뭐 특정한 어떤 히든 레이어 여기에서는 요 타겟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론 타겟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를 요것만 학습시킨다. 레스트 레이어를 트레인 시킨다. 그 이유는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적은 데이터라고 해서 prevent overfitting. 자, 그래서 만약에 sufficient 데이터가 있으면 전체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 하라. 일반적으로 이걸 사용하려면 굳이 이거를 2번 같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데이터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처럼 이게 근데 여기서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이나 또 딴 사람들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이 트랜스퍼에서 어떤 레이어에 과연 카피, 트랜스퍼가 적절한지. 자, 그래서 스피치하고 이미지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호 해석 중에서, 신호 중에서 스피치, 음성 경우는 이 뒷부분을 갖다가 카피하라는 얘기고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First few layer, 그 픽셀의 앞부분. 자, 우리가 영상에서 앞부분은 뭘 메요? 어떤 엣지라든지 어떤 뭐 코너라든지 어떤 일부 오브젝트 일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학습된 그 망을 사용하고, 여기 뒤에 클래시파이어라든지 할 경우에 이 뒷부분은 특정한 태스크, 타겟 도메인에서의 태스크를 하기 위한 파인 튜닝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결과가 이제 2014년에 나온 이 영향에 대해서, 이미지의 경우에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 망입니다.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어요. 자, 타겟이 절반, 소스가 절반인데, 자, 이게 제일 성능이 개선되는 건 뭐예요? 바로 트랜스퍼 시켜서 파인 튜닝 시키는 것이 일반화 시키는 것을 개선한다. 일반화를 좋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소스하고 이게 다른데, 서로 다른 것을 잘 활용하려면 트랜스퍼와 파인 튜닝 하는 건데,
자, 이게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이 파인 튜닝을 했는데, 이것이 그 코어댑테이션 인터랙션을 잘 리커버하면 이같이 성능이 좋은데, 비교적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프레자일 코어댑테이션, 그러니까 도메인 간에,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카피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디에 이제 그 몇 개를 그 리테인 시켰느냐, 그거를 그 chop layer n at which network is chopped and retained 경우에 이것이 리테인 되는 망이 어댑테이션이 이제 덜 되겠죠, 당연히. 리테인 되는 게 많을수록. 그러니까 바뀌지 못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번이 뭐예요? 여기 세 번째. 여기 2번이 어댑테이션 잘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또 증가하네요. 제일 저기한 게 이거죠. 리프레젠테이션이 잘못 표현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가 fine tune whole network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개는 일부 망마하는 경우인데, 일부 망마할 경우에 코어 어댑테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성능에 의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이제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인 튜닝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스, 그러니까 타겟하고 소스가 서로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특정한 인물, 작은 레이어를 갖는 작은 데이터를 우리가 잘 재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 파인 튜닝이 되겠는데, 이제 그와 유사한데 이제 똑같은 영역이잖아요. 레이블.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이 뭐냐? 자, 이걸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멀티태스크 러닝. 태스크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죠? 피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태스크 A, B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하는 그런 피처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눠질 때, 뭐, 클래시파이어만 적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이런 망의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게, 영어를 우리가, 번역하는 경우, 영어를 인식하는 경우. 이건 뭐야? 한국말 인식하는 경우. 그죠? 근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first few layer는, 약간, 일반적인, 언어 구조적인, 사람의 뭐 성대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해주는 거라 가정하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초단에서는, 서로 각각의 피처를 찾게 하고, 중간에서 이제 공통적인 레이어를 갖게 하고, 또 나눠지는, 그 멀티레이어 러닝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중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또는 뭐 뒤에 나눠지는. 근데 어차피 태스크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나눠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린 거고,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는, 어느 망을, 파인 튜닝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멀티링규얼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프렌치, 저먼, 스페니쉬, 이탈리안, 만다린. 만다린은 이제 중국말이죠. 광동어. 자, 그래서 어코스틱 피처를 human language share some common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사람의 성도가 목소리 내는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어코스틱 한 구조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문에 따라서 이렇게 얻어내는 레코그니션하는 이러한 멀티태스크 러닝을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자, 에러 레이트예요. 에러 레이트가 높을수록 나쁜 거죠. 자, 트레이닝 데이터. 만다린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했는데, 자, 만다린만 가지고 학습 경우에 멀티링규얼, 그러니까 만다린만 가지고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이게 떨어지긴 하는데 30% 정도의 에러율까지만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유로피언 랭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불어나 또 뭐 도거나 이런 것, 독일어 이런 것을 가지고 추가로 만다린 플러스 유로피언 랭귀지가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랭귀지 널리지 트랜스퍼.
이와 같은 헤드웨어를 쉐어하면서 하는 경우에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10%에서 약 5% 정도, 3%까지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 멀티태스킹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레이블이 타겟 데이터가 레이블이 안 되는 경우, 언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 레이블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닝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태스크를 한번 정의해 보면요. 자, 소스 데이터는 레이블이 되어 있어요. MNIST, 우리가 숫자, 우리가 이렇게 레이블이 있고 4, 0, 1이라는 이런 흑백으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 형상인데, 자, 타겟 데이터는 레이블도 없을 뿐더러 얘는 색상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배경이 어떤 다른 우리가 배경이 다르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색깔을 구분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팅 데이터가 레이블이 안 돼 있고, 그러나 임무는 똑같아요. 0부터 9까지 숫자를 우리가 알아내라, 그런 태스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경을 무시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라 그래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우리가 아까는 그냥 간단히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개, 고양이 할 때 도메인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건 완전히 이제 MNS는 흑백과 컬러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인 인풋을 받아서 피처를 뽑았어요. 피처를 뭐 Z 도메인 이미 앞에서 했었죠. 이것에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여기는 색깔에 의해서 이제 매니폴드 러닝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레이블을 시켜줬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여기에 있는 이만의 숫자가 이런 식이라면 도메인 여기에는 입력을 많이 이것도 넣고 하면 이것이 전혀 이게 맞지 않죠. 여기는 레이블이 절대로 정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걸 가지고 먼저 만들어줍니다. 피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피처를 해서 다시 이것을 데이터 넣어서 이게 도메인, 이것이 갖고 있는 도메인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도메인을 나눠줍니다. 도메인 레이블이 뭐냐, 이것이 첫 번째 도메인, 두 번째 도메인, 이렇게 해서 도메인 클래시파이를 해서 일단 두 개로 이렇게 시리즈로 피처 익스트랙터하고 도메인이랑 도메인 클래시파이를 구분해 준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Z1, Z2 도메인인데 이 분포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이제 겐의 이제 이 두 번째 단어 어드버서리얼이거든요. 그때 자세히 설명하고 나올 텐데 이미 간단히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면, 어드버서리얼은 뭐냐면 클래시파이하고 또 제너레이터를 두 개를 동시에 서로 병합시키는, 그러니까 어드버서리라는 게 적대적이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 친구가 아니고 서로 적대적 관계, 남을 속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똑같이 그래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자, 인풋을 집어넣어서, 인풋에는 뭐예요?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이 서로 공통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레이블이 나오고 또 어쨌든 도메인이 나오고 레이블이 이제 정확히 어떤 두 개가 이제 나눠지는 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 이거 뭐예요? Maximize Label Classification Accuracy. 이것을 기본적으로 좋게 하는 것이 이제 무조건 우리 목적입니다. 자, 타겟 도메인에서. 그리고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또 최소화 되야 되겠죠. 이것이 accuracy는 요것을 미니마이즈 시켜야 돼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accuracy를. 그리고 얘는 이것이 어드버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accuracy를 맥시마이즈 하고, 얘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accuracy를 증가시키고, 이 망은 도메인만 잘 맞추도록 하고, 이거는 이 레이블만 잘 맞추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요거를 최대한으로 목적하는 거죠. 예,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잖아. 이렇게 클래시파이 시키고 이걸 쭉 맞추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망이. 이것이 갖고 있는 망의 성질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망의 성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치팅할 뿐만 아니라 속일 뿐만 아니라 이 레이블 클래시파이어를 또 잘 맞추도록 해주는 이러한 목적으로 해주는. 자, 그래서 좀 이제 겐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겐에서 설명한 클래시파이어고, 이거는 겐에서 설명한 제너레이터 같은 그런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좀 의미는 다른데 인풋과 퓨처라는 게 그럼 제너레이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엔코더죠, 엔코더. 예. X에서 Z를 만들어줘 엔코더인데. 자, 아무튼 이 도메인 어드버서럴 트레이닝이 어댑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일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스를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 시키면서 이거를 수정해 주는 거죠. 자, 그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로샷 러닝, 제로샷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러면 RNN 기억날 거 RNN. 우리가 어떤 문자도 좋고 문장도 좋고 어떤 원샷이라고 원샷. 이걸 원샷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원샷 러닝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로샷 러닝으로 생각해 보면 자, 소스 데이터가 있고요. 자, 레이블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레이블이 이게 소스 데이터는 있는데 타겟 데이터는 없는 경우죠. 언레이블 돼 있어요. 그것에 이게 소스, 도구, 겟 잘 레이블링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죠. 이것도 그렇고 잘 몰라. 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것이 타겟이 잘 구분이 되도록 해주는 이 망을 우리가 설계를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닙니다. 이제 나와요. 자, 근데 일단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도메인, 다른 타겟이고 다른 도메인에서 이거 학습되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학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학습을 제로샷 러닝을 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딥러닝 할 때는 이미지는 뭐야? 그냥 그대로 n바이n 48 x 48, 250 x 256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딥러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얘가 갖고 있는 속성들 예를 들면 눈이 2개다, 또는 색깔이 브라운이다, 다리가 4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식물 나눌 때도 식물의 꽃받침, 꽃잎의 개수, 꽃대의 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제 식물을 구분했던 것이 기억나죠? 자, 우리 이 머신러닝 챕터 5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스피치 레코그니션 읽어보면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는 우리는 파시블 모든 월드를 가질 수 없다. 근데 소스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느냐? 바로 제로샷 또는 원샷 러닝을 하라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각각의 클래스를 이 어트리뷰트란 속성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오랑우탕, 침팬지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foreleg, tail. 자, 이게 털이 있느냐, 또는 다리가 4개냐. 이게 다리가 원숭이니까 영장류니까 2개겠죠. 0이죠. 테일, 꼬리가 있느냐? 없어요. 0입니다. 자, 이것이 일종의 속성의 어트리뷰트예요. 반면에 이것이 갖고 있는 개죠. 개는 furry하고 foreleg를 가지며 테일이 있어요. 111이요. 자, 여기 우리 클래스가 도그, 피쉬, 침팬지 이렇게 쭉 있는데, 침팬지는 여기 본 것처럼 0xx, 5xx, 도그는 555, 피쉬는 꼬리는 있지만 furry하지 않고 털이 없고 다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나누는 데는 충분히 이 세 개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sufficient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제로샷 러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 이건 이제 찾아내는 게 문제죠. 펄이 한지, 꼬리가 있는지, 뭐 다리가 두 개인지 찾아내는 것이 큰, 사실은 이거 할 수가 있다면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 찾는 게, 예, 또 퓨처 찾아내니까 그거 자체가 좀 미션이죠. 자, 그래서 테스트 단계에서 넣었어요. 예, 뭐 고양 물고기죠. 물고기를 넣었더니 꼬리가 있죠. 펄이. 당연히 피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매치가 잘 되니까 이 어트리뷰트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예, 이렇게 간단한 요기할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트리뷰트를 이제 엠베딩 하는데, 자 보세요, x1, x2, x3라는 여기는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 변환했어요. 그래가지고 fx 이게 이제 어트리뷰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트리뷰트 아까 이곳이 이제 4개, 3개 있었죠. fx 변환하기는 뭐가 나와요? x1에 이곳에 이 이미지에 x1 이미지에 f 함수를 넣으면 원샷 러닝에서 제로샷 러닝에서 뭐가 나죠? 털이 있느냐 1이죠. 그 다음에 다리가 4개 있느냐 노죠. x. 그 다음에 꼬리가 없다. 그것도 x. 자, 이렇게 해서 fx 하면 1, 0, 0이 나와요. 자, 근데 어떤 침팬지의 어트리뷰트를 또 다른, 이건 테스트죠. 테스트. 타겟. 예, 이건 레이블 안 되어 있습니다. 타겟이. 자, 타겟되어 있는 것을 어트리뷰트 구해보니까, 예, G는 F랑 같은 함수죠. 예.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F로 써도 되는데, 테스트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변환 함수. 이것을 두 개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라. 그죠? 얘는 여기에 있는 것에 요 점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 거는 도구. 마찬가지로 도구에 대한 어트리뷰트는 여기 G로 변환해서. 그 다음에 이것에 그래스 모드 홀스. 이게 그래스 모드 홀스래요. 우리말은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래스 모드 홀스의 어트리뷰트가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속성해서 만들어지는 두 개가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피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원샷 러닝. 어떤 세 개의 값을, 밸류를 갖는데 그 밸류가 과연 어디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어트리뷰트가 있고, 이제 도구, 침팬지, 그래스 모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뀌었죠? fx 아닌가? 이게 f군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응용인데, 여기 있는 그러니까 라이언이냐 타이거냐, 요새 이제 그 엠베딩 단계에서 라이온에 갖고 있는 속성하고 타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절반 갖고 있으면 뭐야? 우리가 라이거라고 그러죠. 라이거. 라이온과 타이거의 합성어. 그죠? 라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사자를 교합해서 만들어내면 이것의 속성은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5씩 섞는 경우, 컨비네이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이제 example, 뭐, 영어, English, Japanese, Korean, 세 개의, 이용해서 이거 속성을, 멀티랭귀지얼 트랜슬레이션을 할 경우에, 트레인 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것이 언어에 따라서 이거를, 잘 갖도록 그렇게 해주는. 자, 뭐 기본적인 내부적인 해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이 논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로샷 러닝. 자, 그래서 성층권의 고도는 약 1km부터 50km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그젬플이야. 자, 정리합니다. 자, 오버뷰. 자, 그래서 소스 데이터는 태스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소스 데이터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망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망이 있어요.
근데 망이 있는데 그것이 레이블되는 망을 보통 이용하게 되겠죠. 우리가 잘 구성된 레이블망을 이용할 경우에 자, 타겟 데이터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타겟 데이터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파인 튜닝 개념으로 그 다음에 멀티태스크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 부분이죠. 레이블. 그러니까 이것이 크고 이것이 작을 경우 세트가 그럼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요. 반면에 타겟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을 경우 그럴 때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트랜스퍼 또는 제로샷 러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다른게 어프로치를 하죠. 이거는 약간 고육주책이고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은 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MNIST가 색깔이 전혀 다른 도메인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레이블을 잘 맞추도록 우리가 해주는 그런 어댑테이션을 트랜스퍼 러닝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소스 데이터가 언레이블 되어 있고 타겟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셀프 토트 러닝이라 한다 그랬죠. 셀프 토트 러닝은 여기에 있는 타겟 데이터가 굉장히 작아요. 소스 데이터는 언레이블 되어 있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레이블된 데이터에다가 특성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언레이블이면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얘가 클러스터링 밖에 마땅한 게 없어요. 스스로 클러스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활용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이거를 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세트 구하는 것이 훨씬 트레이닝에서 이걸 많은 데이터를 얻는 그런, 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이제 짜다 보면 잘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